공포의 양크라테스라 불린다지. 덕분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 모두의 깊이 1순위 대상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2분 10초 전 똥머리 학생. 이 사건의 쟁점은? 그건 좀 전에 강술비 학생이. 강소레이, 자네 대답이 듣고 싶은 거네. 독설은 기본. 나더러 개쪽 팔고 옷 벗으란 말이네? 그러시던지. 검사 옷 입고 삽질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으니까. 전국을 찌르는 그만의 직설 화법으로 속 뒤집는 데 타고나신 엘리트 전직검사 양종훈. 지금은 무려 56억이 된 3억 7천짜리 땅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었단 말입니까? 3년 전 편법을 자행해 잘들 빠져나가시는 일명 법꾸라지들에 질려 검사복을 벗고 오늘 유죄 판결을 위해 검사까지 그만두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분 더럽습니다. 요런 놈들을 애초에 만들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 한국대 교수가 된 상태였죠. 양종훈이다. 형법을 가르쳐. 김철수는 내연 여인 이영희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영희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 성관계 영상 일부를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이영희 남편에게 발송하여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타협 가능성 0%인 그는 학생들에게도 마의 경지의 대상. 똥머리 학생. 이 사건의 쟁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신체 그 자체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입니다. 사시 2차까지 이미 합격한 로스쿨 원탑 한준희. 이렇게 직접 신체를 촬영하면 유죄지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시 촬영하는 건 죄가 아니다. 자네 이름을 내가 기억하게 하려면 더는 다른 학생이 대답할 기회를 뺏지 말아야 할 거야. 검사 김민수가 조사 중인 마약 피의자 최명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수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뇌물수수로 기소.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강솔비. 성폭행의 경우 최미영은 성폭행 피해자지만 뇌물수수면 뇌물 공여자로 피의자가 됩니다. 법조인 집안의 금수저 강솔비. 법원이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근거는? 법원은 뇌물의 내용인 강소레이. 이익을 저요?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위 1%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어리버리한 닭을 연상케 하는 한 학생이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지금 아무 생각이. 강솔비. 성행위를 통한 성적 이익 또한 무형적 이익으로 뇌물에 포함된다 판단했습니다. 강소레이. 법원이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근거는? 그건 좀 전에 강술비 학생이. 강소레이, 자네 대답이 듣고 싶은 거네. 뇌물죄가 뭔지는 알고 있나? 사실 솔 A 역시 법조인에게 호되게 질려버린 1인이셨는데요. 김미리 걔 우런이 괴롭히면서 머리카락에 불 붙이길래 순간 눈 돌아가 한 대 친 것뿐이에요. 얘가 걔야? 사람 패놓고 반성도 안 하는 인간 말종? 근데 무슨 지검장님이 공사구분도 못하세요? 소년원 말고 소년 교도소로 보내. 쌍둥이 언니 괴롭히는 지검장 딸과 맞짱뜨다 소년원까지 갔다 온 소리. 몇 년 전만 해도 법자의 비읍자도 몰랐던 그녀는 왜 로스쿨을 왔나? 사과받으려고요. 법이 저한테 미안할 짓을 많이 했거든요. 가난한 제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변호사가 답이었고 로스쿨 특별 전형이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법한테 사과를 받겠다는 거지? 그거야 교수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차상위 계층 특별 전형으로 개우기 하나로 꾸역꾸역 이곳까지 올라온 학생이었죠. 대법원 판례 2017도 2531 뇌물수수 사건. 검사장 서모 씨가 국회의원 고모 씨에게 3억 7천만 원의 땅을 받고 뇌물수수로 기소. 자기 검사복 벗게 만든 서 교수 사건까지 수업에 들고와 무죄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면전에서 까대는 양크라테스. 서모 씨가 받은 공짜 땅이 뇌물이냐 선물이냐. 그는 뇌물 먹고 빠져나간 서병주와 법원에게 아직까지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내 사건을 수업 시간에 해주다니 영광이네. 전 세계 로스쿨 통틀어 최고의 모의법정을 지어주십시오. 하지만 서병주는 3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먹었던 뇌물을 모두 한국대에 기부하고 학교의 교수로 채용되게 됩니다. 56억을? 한국대 로스쿨에 꼬라박겠다고? 기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무죄 받았을 때 결심한 거야. 우리 때문에 검사업 뽑고 로스쿨로 간 양종훈이 생각도 나고. 나 김원숙의 민법 수업을 듣겠다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하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법 때문에 법복 벗은 또 다른 한 분 민법 교수 김은숙. 자, 그럼 도둑놈 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해볼까? 저는 도둑놈 신보인가요? 피고인, 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당시 아동 성폭행범 이만호를 심신미약으로 만들었던 검사 서병주. 이태!
12년이 지난 오늘 이 미친놈이 출소 직후 학교를 찾아온 곳이었죠. 2008년 9월 10일 주례동 뺑소니 차량범. 네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 당한 그 사고. 12년 전 이만호가 범행 후 목격했다는 뺑소니 미제 사건. 기억이 나면요. 그때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내 말은 완전 개뻥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나? 내 유일한 미제 사건이거든, 그 뺑소니 사건이. 이게 좀 풀리면 내가 기억이라는 게 날려나? 이만호는 묘하게 여기저기 엮여 있는 듯 보였죠. 어찌됐건 서 교수가 토해낸 돈으로 한국대엔 로스쿨 최초로 모의 법정장이 생기게 됩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 계속하세요. 하지만 이곳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교수님 주무세요? 바로 서병주 교수의 사망 사건. 정황상 이건 자살이 아닌 위장된 타살이 분명해 보였죠. 타살이라면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 나요. 의심 가는 사람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양종훈이 의심했던 이만호는 전자발찌 때문에 용의 선상에서 제외가 되고 서병주 전 검사장이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서 교수의 사망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태였지만 다른 세계 얘기인 듯 열공중이신 상위 1% 브레인들. 진짜 아무 일도 없다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서 교수님한테 끔찍한 일 있었던 거 맞아? 아니 밖에서도 저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여기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다들 조용히 공부만 하냐고요? 살인 아니라 연쇄살인이라도 넌 신경 써. 그래도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살인적으로 공부나 쳐 하라고. 사실 소리 말고 멘탈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은 서 교수의 조카였던 한준이었습니다. 3억 7천입니다. 사회 통념상 그냥 선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막역지우였으니까요. 판결문에 언급됐듯 고모 씨에게 서모 씨는 어릴 적부터 친했던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나온 족족들입니다. 방에 남아있던 족적을 토대로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은 키높이 수제 남성 구두 270, 강주만, 운동화 275, 에어스왑 NB 384, 한준이, 프로러닝 AF 모델, 양종훈, 여성 하이힐 235, 저요. 전예슬, 에어맥스 507J 모델, 운동화 275, 서지호, 매정 빠띠르 2020 FW 한정판 스니커즈 240. 강솔비. 이렇게 6명. 이 안에 범인이 있다 해도 수업 중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재판 계속 진행합시다. 하지만 양정훈 교수님, 당신을 서병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어 나가는 양종훈. 이유인즉슨 빼도 박도 못하는 강력한 증거. 바로 양 교수의 지문이 사방에서 검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양종훈 씨 지문이 나왔단 말이죠. 검사 시절 둘 사이가 꽤 각별했다가 뇌물수수건으로 원수가 됐던데 사건 당일 이거랑 같은 운동화를 신으셨던데 살인 현장에서 나온 족족 덮으려고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게다가 사건 당일 신었던 운동화 실종. 운동화는 복사실 송동일 씨에게 확인해 보시죠. 노트북은요? 분실했습니다. 수업 때 쓰는 노트북 분실. 사건 당일날 밤 오늘자 보스턴행 비행기를 끊으셨던데 당일행, 편도행, 비행기 표까지 모든 정황이 그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었죠. 이 사라진 노트북 대신에 이걸 좀 봐야겠는데. 지문을 대달라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에 더해 진술 거부까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양종훈. 사망 당시 서병주 씨가 쥐고 있던 머리카락도 교수님 거라네요. 변호사 선임하시죠. 긴급 체포라니. 변호사는?
시험 문제 조교한테 USB로 넘겼어. 그에겐 학생들 중간고사가 더 중요한 듯 보였는데요. 야 서지호, 양 교수님이 우리 앞에서 잡혀간 마당에 모의 재판을 꼭 마저 끝내자고 하고 싶지? 비수업으로 또 시간 내기 싫어서요. 중간고사가 코앞이라. 살인사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학생들. 이번에도 역시 경찰서 갈 거면 양 교수님한테 물어봐줘요. 형법 시험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멘탈들은 갑인 듯 보였습니다. 이 운동화가 내 운동화 맞다니까요. 그날 갑자기 상가집 갈 일이 생겼는데 신발이 이 운동화밖에 없어서 양 교수가 자기 구두랑 바꿔준 거라고요. 지하철이랑 승강장 사이에 다리가 빠져 병원에 실려갔다니까. 보세요, 봐. 복사실 아저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 보고 있었죠. 이제 풀어주시죠. 아이고, 재판이 늦게 끝나가지고 잔금 풀려고 지문검증 영장 발부됐네. 양 교수가 그렇게 숨겼던 핸드폰엔 역시나 그의 범행 동기를 입증해줄 충격적인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례동 뺑소니 사건이면 그의 유일한 미제 사건인 주례동 뺑소니 사건.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서 교수였었죠. 설마 서 검사님? 당신 집으로 가는 길에 뺑소니 사고 현장이 있었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혹시 아이 치고 도망간 차를 본 적 없는지. 술 취해 자기가 한 끔찍한 성폭행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데 차를 봤다고 한들 기억이 나겠냐고. 이제서야 연결되는 미제 사건의 연결고리 이만호. 뺑소니를 목격한 이만호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그와 심신미약 거래까지 했었던 서 교수. 절 의심했어요, 형사님들이. 이 족쇄가 독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살인 현장에 없었다는 걸 얘가 확인시켜줬거든요. 그 뺑소니 덮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가시네요, 이렇게. 죽은 후에야 이 더러운 뒷거래가 밝혀지게 되지만 오케이, 살해 동기 나왔네. 검찰에 송치하자고. 양 교수의 범행 동기는 더욱 확실해지게 되죠. 자, 시작하세요. 어찌됐건 아직 기소 전이었기에 양 교수의 시험 문제로 형법 중간고사가 진행이 되고 시험 문제는 역시 그의 주특기인 아는 사람 도마 위에 올리기. 로스쿨생 A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 B가 교수로 임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학내 게시판에 위와 같은 공고문을 붙였다.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로스쿨생 A는 바로 한준이었습니다. 뭐야? 대자보 아니야? 학기 초 뇌물 받은 돈을 버젓이 학교에 기부하고 교수로 채용된 삼촌.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자보로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다. 소명이라니. 학교 측에선 한준희 학생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학교로부터 고소당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 법의 잣대로 A를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검토하시오. 자, 시험 종료합니다. 펜 내려놓고 다 손 무릎에 내려놓으세요. 잠깐만요. 주세요. 주세요. 물 주세요. 검사의 본분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빵 잘 나가는 검사라며. 대기업 회장도 감옥에 보냈대. 공정한 법의 잣대로 단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삼촌을 우러러보며 존경해왔었지만 뇌물 사건 이후 그에게 철저한 배신감을 느꼈던 준이. 삼촌 같은 법조인 안 되려고 여기 온 건데 삼촌한테 배울 순 없잖아요. 뇌물은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아.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어서 빠져나간 거였죠. 준이야. 이로 인해 학교에선 한준이 대자보 관련 명예훼손 모의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한준희 군은 자신이 대자보에 적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서변주 씨가 고액의 발전기금을 낸 직후에 교수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 의혹이 제기될 만했고 한준희 군은 벽보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어떠한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삼촌을 위해.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검사 입장에서 얘기해보지. 교수님. 서지호군은 피고인 입장에서. 하지만 철판 깔기엔 아직 너무나 따뜻한 피를 가진 소리. 검사 측. 한준희 군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준희 군이 대체 왜 사랑하는 삼촌을 공격하면서까지 그런 대자보를 붙였을까요? 삼촌이 마음대로 생각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의혹이 몇 분 전에 피고인 까나 맞아? 정의를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비장한 결심을 한 겁니다. 쩐다. 자기 변론을 홀딱 뒤집어 공격하는 서지호에게 밀려 검사 측에서 포기했으니 한준희 군이 이겼군요. 모의 재판은 한준이의 무죄로 승소했었죠. 학교 측에서 한 고소도 취하합니다.
A 한준이, B 소병주. 와, 양크라테스 소름. 어떻게 이런 문제를? 소시오패스 같아. 준이 오빠는 이 문제 풀고 싶겠냐고. 문제 풀면서 죽은 사람이 떠올라. 저 양크라테스 범인이면 개소름. 양정훈이 파면시켜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 국민들은 재판 결과보다 피사실에 더 광분하는 건 모르십니까? 학칙상 기소가 돼야 징계든 논할 수 있으니 학칙을 바꿔서라도 확 잘라내라고요. 서 교수의 막역 지휘였자 차기 대선 후보 고형수의 협박은 거세지고 같은 시각 서 교수의 부인은 준이를 찾게 됩니다. 생전에 네 삼촌이 작성한 유언장에 왜 네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유산 상속 포기 서류야. 삼촌 죽인 범인도 아직 안 잡혔는데. 나 출국하기 전에 처리해줘. 사실 준이를 친아들과 다름없이 생각했었던 서 교수. 얼마 후 양 교수는 검사 진영우에게 넘겨지게 되는데요. 예우는 해드려야죠. 선배 예우를 해주고 싶은가 본데 이거나 하게 해주지. 채점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기소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채점하기에 여념이 없는 강철 멘탈 양종훈. 지금이라도 자백하시겠다면 채점 다 하게. 기소 전에 끝날 테니 변호사랑 얘기해요. 그는 현장 검증을 위해 학교로 납치게 됩니다. 사건 당일 서병주 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예정보다 일찍 쉬는 시간을 갖자고 했단 말이죠. 그랬어요. 대기실로 나온 서병주 씨가 계단에 앉아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는데 양종훈 씨가 서병주 씨에게 얘기하죠. 천하의 서병주 전 검사장님이 마약이라. 하긴 맨정신으로 그 동영상을 보내진 못했겠죠. 자수는 경찰한테 해야죠. 나만 용서해주면 용서해드려야죠. 양종훈 씨는 순간 서병주 씨에게 살인을 느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장편 소설 쓰던 경찰. 필로폰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드디어 양 교수가 입을 떼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서병주 씨의 필로폰을 빼앗아 세면대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서병주 씨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고 저혈당 증상으로 쓰러진 서병주 씨한테 설탕 탄 커피를 먹인 겁니다. 여기 일회용 설탕이 있었어요. 흔하지 않은 포장. 감식대도 나온 게 없었고 증거품 목록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괴수작 좀 그만 부리시죠. 애초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찾은 새로운 증거. 그럼 여기서 굴렀다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쓴 안경 좀 확인해봐. 너였어. 한준이. 몇 개월 전 준이는 삼촌의 메일에서 2008년 자동차 말소 등록한 사실을 발견했고 돈 받고 동영상을 삭제했던 목격자 블로거를 찾았던 것이었죠. 삼촌의 뇌물수수와 부정교수 채용,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준이는 서 교수의 뺑소니 사건의 전말까지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수하세요. 여기서 수업하실 자격 없어요. 준이야, 죽도록 좋아했던 삼촌은 뺑소니로 어린애를 죽였어요. 내 하늘이 무너졌다고요. 양 교수님한테 동영상 보냈어요. 이 영상을 이미 사건 담당 검사였던 양 교수에게까지 수신했었던 준이. 양 교수님이 신고하기 전에 자수하세요. 지금 어떻게 네가? 재부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 당시 서병주 씨가 낀 안경에는 코받침 다 있어요. 이제 할 말 없으시죠? 바뀌었습니다. 그날 서병주 씨는 무태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먹이고 나온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정태로 바꿨었더군요. 재부검은 불가합니다. 유족 측 반대가 뻔한데. 반대 안 한다면요? 서 교수의 부인은 얼씨구나 좋구나. 재부검 해주세요. 조카에게 갈 재산 때문이라도 남편의 재부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안경을 바꿔놓은 사람은 현장에서 하면 안 되니까 다들 불러주세요. 한준이었었죠. 코받침이 없는 그 안경을 준이의 침대 밑에서 찾은
서지호. 지호는 안경을 가지고 솔과 함께 양 교수를 찾게 되는데요. 검사가 교수님을 진범으로 몰고 있으니까 무죄를 밝히려면 무죄를 왜 내가 밝혀야지? 네? 검찰에서 제시한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없애기만 하면 돼요. 재부검 결과 사인이 바뀌면 검찰의 유죄 증거를 흔드는 거니까요. 그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 호소하기보단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사실이 아님을 밝혀 자기의 무죄를 역증하려 하고 있었죠. 사건 현장에서 없어진 건 설탕 봉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안경 쓰고 온 건가? 네, 말씀하세요. 여기 한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인데 교수님이 계산해서 올라서 의식이 없어요. 얼마 후 준이의 119 통화 기록을 입수한 검사 진영우. 이렇게 사인이 불분명해지면서 갑작스레 한준이가 또 다른 강력한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계단에서 네 삼촌이 굴렀다는 건 확인됐고 검사님도 부검 결과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숙모는 양종원보다 한준이 널 더 의심하던데 유산놀인 거라고. 그날 계단에서 네가 민 거냐고. 참고인으로 알고 왔는데요.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대 나가고 싶어? 그렇게 못하실 텐데요. 뭐? 공범도 아닌데 한 사건의 피의자가 둘이면 담당 검사 형사가 제일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새끼야? 저희 피의자로 전환시키면 양 교수님 풀어줘야 될 텐데요. 재부검 해봐야 검사님한테 실익이 없을 거란 말이죠. 겁도 없이 코앞에서 경찰과 검사를 돌려가는 한준이 덕에 저 새끼 저거 진짜 완전 재부검 해야겠는데요. 이들은 이후 당하게 될 개쪽을 무릅쓰고 재부검을 시행하기로 하죠. 재부검 영장 치세요. 그 스승의 그 제자던데 구속은 연장할 겁니다. 아니 재부검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사인이 흔들리면 사라진 노트북처럼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노트북은 숨긴 게 아니라 분실했다고요? 분실이 아니라 도난당한 겁니다. 하지만 진영우는 재부검 결과가 똑같기를 바라며 끝까지 범인을 양종훈으로 몰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선 범인이 한준이라 의심하는 분위기였죠. 한 발 늦었어요. 경찰이 뒤지기 전에 원위치했어야 되는데 내가 경찰에 넘기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편 엄마. 우리 앞집 아이가 이거. 이만호가 우리 코앞에 산단 말이야? 엄마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보세요? 소리는 이제 막 출소한 이만호가 바로 코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날 오후 정체불명의 한 죄수에게 칼빵까지 맞게 된 양 교수. 어떻게 된 거예요? 재수자 중에 2023의 검사 시절에 잡아넣은 조폭한테 보복당했단 말인가요? 그 혈액을 구하는 게 급선무인데 환자분이 희귀혈액형이라. 하지만 희귀혈액형을 가지고 있던 양종은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죠. 양 교수님 유독한 거예요? 그때 준이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양종훈이 위독하다면서. 내가 수혈을 안 해주면 죽은 목숨이라는데 어떡할까? 그걸 왜 나한테 묻지? 양종훈이가 이대로 세상 떠서 그 입 닥쳐주면 누가 제일 좋을까? 어떻게 내 피 줄까 말까? 양 교수가 이대로 죽으면 제일 좋을 사람은 바로 한준이. 아무 짓도 말고 가만히 있어요. 피 주지 말라고요. 다행히 수혈받아 이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한준이의 발행과는 다르게 이만호는 선뜻 수혈을 해주었고 순식간에 양 교수의 생명의 은인이 된 계자식. 누군지 몰라도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급혈자 신원은 알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부검 감정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엔 1차 부검에서 누락당한 것 같은 낙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뇌 손상이 왜 누락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갑자기 2개의 사행 가능성이 생기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검사 진영호. 말로 하시죠. 폭행으로 신고당하기 전에. 유산 때문에 내 남편을 죽여? 왜 그랬어? 그렇게 내가 뜯어 말렸는데도
네 삼촌이 왜 발전기금을 내고 모의법정을 지었는데 네 삼촌을 죽이자고. 이제 구속 명분이 약해져 양종훈을 잡아둘 수 없었던 그는 상태도 좋아지기 전에 병보석 신청해서 나가셔야죠. 내가 뭘로 나가야지? 병보석인가? 보석 취소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도주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 검사인 제가 구속을 취소한 것뿐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척 쇼를 하며 그의 구속을 취하하게 됩니다. 몸도 성취하는 피고인을 위해서 취재는 좀 자제를 해주시죠. 하지만 당한 만큼 갚아주는 양종훈. 절 수사 중인 진영호 검사를 피해 사실 공표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여기 진영호 검사는 피해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최초의 검찰 관계자가 될 겁니다.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제 핵심 용의자가 양 교수와 한준이 이둘로 갈라진 가운데 아들처럼 키워준 삼촌인데 유산을 노리고 그랬다고? 돈 앞에선 부모 자식도 없다고. 요즘 세상에 팔이 안으로 굽냐? 돈으로 굽거든. 함부로 지레짐작 말고. 아니 지레짐작이 아니라. 이 정도 정황이나 증거는 양 교수님한테도 있어요. 넌 범인이 양 교수님이었으면. 한준희 씨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취하는 몸 끌고 수업에 출두하신 양크라테스님. 대학생 김철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갔고 그 사이 여자친구가 박 씨에게 성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김철수는 박 씨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김철수에게 맞은 박 씨는 시비 끝에 김철수에게 주먹을 날리고 둘은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고 김철수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거기 선글라스 낀 학생. 대법원 판결은? 그게 죄송합니다. 정대현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줄 알고. 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네. 나가더라. 교수님. 과제 안 한 사람들 알아서 나가지. 구치소에서 칼집 맞고 오더니 더 살 떨리네. 같은 시각 진영훈은 순식간에 무너진 검사 체면 살리려 한준이를 다급히 취조 중이었는데요. 계단에서 민 거 고의야 실수야. 말하면 바로 보내주실 겁니까? 뭐? 수업이 있어서요. 자수하시라니까요. 자수하시라니까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는 제 전화를 뺏으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른 겁니다. 삼촌아! 여기 한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인데 교수님이 계단에서 굴러서 의식이 없어요. 잠깐만요. 하지만 진영우가 건진 것은 그들이 준이의 낚시에 걸려들었다는 사실뿐이었죠. 야,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양종훈이 풀어주기 전에 진작 말했어야지. 여태 입 다물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방어권 행사야? 하려면 진작에 하든가! 제가 의심받을수록 검사님이 양 교수님을 구속할 명분이 약해지니까요. 너 설마 일부러... 양 교수를 빼내기 위해 일부러 뜸들이며 검사를 가지고 놀았던 한준이. 사실 2차까지 합격하고 왜 로스쿨은 기어들어가가지고 그 새끼가 아주 무서운 놈이라니까. 절묘하게 취급받았다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 방 먹었다니까. 직접적인 사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니요. 그걸 말해줘야.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가능성이 큰지만이라도. 알겠습니다. 아, 더럽게 걸렸네. 그놈의 제보건만 안 했어도. 아니 왜 사인이 꼬이냐고. 한준이, 다들 알겠지만 나와 한준이 군은 서병주 교수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약물치 사령을 먹였고 한준이 군은 계단에서 밀었다. 그게 팩트라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직접 사인이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면 나와 한준이 군의 죄명은? 한준희 군이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다르다. 과실이라면? 한준희 군이 과실치사, 교수님이 살인미수입니다. 복귀하자마자 양 교수는 또다시 자기와 한준이를 도마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다음 과제는 자네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둘 중 누가 더 의심스러운지 여러분이 검사가 되어 나와 한준이 군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누가 범인일 것인지 조사하라는 미친 수위의 과제. 면전에 두고 저울질이라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제 알았어요? 양 교수님 잔인한 거? 언제부터야? 한준이한테 마음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걔랑 친한 척 안 했지. 얼마나 내가 거슬렸을까. 안 그래도 나 때문에 솔 삐대서. 거슬리는 것도 상대가 될 때 얘기죠. 이제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을 파헤쳐야 하는 상황이었죠. 낙상으로 출혈이 있어도 바로 죽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물도 먹으면 퍼지는 시간이 있고
국과수에선 직접 사인이 뭔지 알아내야 하는 거 아니. 내가 국과수 원장이랑 잘 아는데 뻥 아니야? 이 경우는 국과수 원장도 머리 쥐어뜯지. 저울질이 헛짓이란 걸 내 증명해내고 만다. 그때 형법 점수 봤어요? 학생들에게 형법 점수가 뜨고 97점이에요. 역시 솔비네. 그쪽이 97점이라고요. 뭐? 시험지가 찍은 채로 시간도 못 맞춘 소리에게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 점수에 불만 있나? 강소래, 시간 추가에 시험지 찢어먹지만 않았어도 만점이었을 텐데 아깝긴 했지. 네? 이 문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 정답을 쓴 학생은 딱 한 사람, 강솔 A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교 측에서도 분명 허위 사실이라 밝혔고 한준이조차도 그걸 인정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모의변론까지 했는데요. 왜 사실적시라고 쓴 거지? 쉼표 때문에. B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고와 B를 교수로 채용한 사이에 쉼표가 찍힌 걸 보고 한준이가 쓴 대자보에는 없었거든요. 쉼표가 있으면 각각 발전기금을 받은 것도 사실, 교수로 채용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 어리버리했던 모질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상위 1% 오지게 잘난 것들 모두 제껴버린 소리. 형법 답안지에서 죄명과 적용 법규를 틀려놓고 더 할 말 있나? 없습니다. 그럼 말해볼까? 사실적시일 경우 A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했나? 아니요, 저는 무죄로 썼는데요. 형법 310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거든요. 무죄로. 사실 양 교수가 이 문제를 시험으로 출제한 것은 서 교수의 부정행위를 지적하고 한준이의 문제를 입증하기 위했던 것이었죠. 나만 봤다니까? 쉼표 때문에 완전 스타 됐다니까. 이번에 아주 신이 난 소래와는 다르게 솔비의 집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범죄자가 다른 과목도 아니고 형법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 피의자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부원장님과 말씀 나누시죠. 부원장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양 교수한테 시험 문제 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솔비는 중학교 때 실력으로 쓴 논문으로 대상까지 받은 천재에 가까운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딱 오늘 아침까지 먹고 6개가 남아야 하는데 3일이나 빼먹었잖아! 그러니 그 쉼표가 안 보이지. 먹어. 하지만 극성스런 엄마의 뒷바라지에 치여 지금 딱 죽을 맛인 솔비. 됐지? 얘 쓸게 여기. 또야? 내 뜻대로 안 된 건 네 아빠 하나로 좋게. 뱉어. 갈 테니까 뱉으라고. 조사는 잘 받으셨나요? 한편 이번에 학생 나부랭이에게 제대로 엿먹고 개빡친 검사 진영우는 한준이 선배님 둘 다 기소됐어요. 살인의 공동 정범으로. 한준이와 양 교수를 한데 묶어 보내버리려 하고 있었죠. 양정훈 교수가 한준희 학생과 살인을 도모한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양정훈 교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강의를 하는 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담이 있을 거로 판단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 교수는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고 한준희 학생은 오늘 오전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준이는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 이미 자퇴까지 해버린 상태. 잠깐만요. 같은 시각 양 교수가 낸 어이없는 과제 때문에 부검이를 찾은 소리. 서병주 교수님 재부검하셨죠? 검찰에 다 얘기했고요. 일이 있어서 그만. 조작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필 그때 카메라가 뻥나서 부검 사진이나 영상을 못 찍은 것도 그렇고. 소리는 이들에게서 나는 구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아, 빨리 좀 오시라니까요. 대체 뭐가 수상하다는 건데? 화장을 했다고요? 예. 게다가 재부검이 끝나자마자 급히 화장돼 버린 서 교수의 시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혼자로 모자라 양종훈이랑 작당을 해? 작당이라고요? 재부검 때 유가족으로 참관하셨죠? 서 교수님 내에 정말 출혈한 적이 있던가요? 막상 보려니까 너무 끔찍해서 실신하는 바람에 못 봤어요. 실신한 척 쇼를 해 부검이한테 조작할 시간을 줬을 텐데 실제 서 교수님의 부검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시신 사진이었다더군요.
낙상 뇌출혈을 4인으로 만들어 달랬지. 누가 4인을 2개로 만들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국가수 측에서 수사 의뢰해서 부검이랑 서명지 마누라 입건됐대. 기소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공동정범 기소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겁니다. 이렇게 공동 기소됐던 준이는 바로 살인 용의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자넨 공소 취소될 거야. 그런데 사라졌던 양 교수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노트북 가져오지. 로스쿨 부원장 강주만.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지? 내 수업 시간에 노트북 사용 금지라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기인하는 자기결정권을 헌법 시간에 침해받고 싶지 않은데요. 내 코트에선 내 방식대로 가르칠 권리가 있네. 차라리 감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주만은 이 노트북이 강솔비의 것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 내 방에 갖다 놓은 노트북 강솔비 노트북 맞아? 네, 제가 안 주려는 거 뺐다시피 했는데요. 제가 구속된 결정적 이유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노트북이 사라진 바람. 새로 산 노트북이라 거기 있는 건 표절 관련 자료뿐. 표절 관련 자료라면 강솔비 학생 논문 표절 관련 의견서. 강솔비 학생이 양 교수 노트북을 가져갔단 말입니까? 노트북을 가져간 이유가 서 교수 죽음과 관련이라도. 대상이 강솔비. 교수님께서 하버드 로스쿨 연수 시절 로리뷰에 게재한 논문을 사실상 통째로 번역한 수준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 썼다는 솔비의 논문은 서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 쓴 명백한 표절이었죠. 제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 때문에 솔비가 훔쳐갔었던 듯한 양 교수의 노트북. 엄마의 약사발쇼로 질질 끌려 집으로 가던 솔비. 지연이 노트북 때문에 감점을 당해야 했어? 설탕. 양 교수 말대로 거기 있었어. 진술 때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는데 양 교수가 죽인 게 아니. 당신들 설탕 봤대. 얘 휴대폰 보니까 필로폰 치사량, 필로폰 어디서 구입, 필로폰 먹고 사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왜 이런 걸 검색하냐고. 아니겠지? 강솔, 이 노트북은 교수님 방에 갖다 놨다. 다음날 시험 점수도 따질 겸 양 교수를 찾은 솔비의 엄마. 살인 혐의로 구속된 사람한테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제 자격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따님 논문 얘기를 해보시죠. 표절 정도가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게 드러나면 입학 취소까지. 내 친가가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법전을 가지고 놀고 애국가보다 헌법을 더 잘 외웠는데 우리 소리랑 같이 준비한 건데 서병주 씨가 하버드 로스쿨에 자기 이름만 올려 제출했더군요. 이미 죽은 서 교수를 방패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인즉슨 서병주와 솔비 엄마는 과거에 연인 사이였었죠. 병주 씨 버리고 선택한 그 인간이 사실 실패하고 포기했을 때 난 얘 판사 만드는데 목숨 걸었어. 내가 병주 씨 거 베끼라고 했어. 문제 삼지 마. 그럼 얘 인생은 물론 내 목숨도 끝장이야. 서 교수 버리고 선택한 그 인간은 바로 아빠. 강주만 교수. 내가 이따위 자식이나 걸어놓으려고 서명적 포기하고 당신한테 온 줄 아냐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당신 입에서 그 소리가 안 나올까? 그녀에게 남편과 딸은 자기의 채통 유지를 위한 도구인 듯 보였습니다. 서 교수님 살해당한 그 시각 아빠가 저랑 같이 있으셨다고요?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저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노트북 사용을 고집해 불러다 따끔히 얘기하느라고요. 아니잖아요. 넌 왜 말 안 했어? 이거 봤다면서. 아빠는 왜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양 교수가 의심받고 범인이 대줘야 하고. 그만. 집에 가 얘기하자. 신학교도 갖고 오지 마세요. 뭐야? 집에 못 있겠어. 방으로 들어가. 개인과의나 나는 일타 강사인데. 필요 없잖아. 중학교 때 논문 쓴 내 실력이면. 가. 갈 수 있으면.
까딱하면 집어드는 그놈의 약병. 또 집어드신 이분. 뱉지 마. 삼키라고. 아빠를 개무시하며 옛날 애내게가 질척대던 엄마. 그리고 서 교수. 이 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솔비였던 것이죠. 삼키지도 못할 거면서. 그날 서 교수님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 내 탓이다. 내가 네 엄마 뜻대로만 되어줬어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았을 텐데. 알리바이 거짓말한 건 어쩌실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 자수. 안 돼요 그건. 소라. 아빠 탓이라면서요. 그럼 제 말 들으세요. 다음날 강 교수는 수업도 휴강한 채 출근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 솔비. 솔비의 예상대로 강주만은 폭탄 선언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 흔치 않은 설탕 봉지까지 들과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 설탕 내가 가져왔습니다. 전 달달한 걸 좋아해서. 논문 때문에 오신 거면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네요. 혜경이가 결혼을 후회할 만했네. 부인과 따님의 잘못된 선 부원장님이 막으셨어야죠. 양 교수가 전화 다시 한다는 걸 깜빡했네. 내가 죽였습니다. 드디어 날 찾으셨네요. 내 앞에서 내 아내가 결혼을 왜 후회하는지 알겠다고 비아냥대는 그 인간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완전 꽐라돼 모든 사실을 토해내며 집으로 향하게 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솔비가 강주만의 딸이라는 것을 들켜버리고 말죠. 한편 솔 A는 왜 혼자 집에 가? 다 학원 갔으니까 그렇지. 이만호가 집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게 영 찝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 얼굴은 실물이랑 너무 달라서 애들이 알아볼지 모르겠어. 아니나 다를까 놈이 집 앞에서 떡하니 별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야? 에? 뭐라고요? 성범죄자 우편물 온 거는 그냥 보기만 해야지.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핸드폰에 담긴 사진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만호. 동생이 자기 반 친구들한테 성폭행범 조심하라고 올린 거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죠. 아니 왜 나한테. 흉악범 쪽팔리는 게 아이들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 와, 스프레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안과에 갔더니 온다. 와, 진짜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다니. 강단이랑. 사실 놈이 소리의 집을 서성거리며 그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이유는 5년 전 사라진 소리의 쌍둥이 언니 강단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혼권이 있거든, 강단한테. 놈은 양종훈, 서 교수뿐 아니라 이미 여러 곳에 결부되어 있는 사건의 열쇠인 듯 보였죠. 금방 처리하자. 어차피 소개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으니까. 어젠 당황해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강주만 교수 딸이라는 건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빠가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저랑 같이 있으셨다고 말을 바꾸신 거에 대해서. 아빠와의 관계가 들통날 것이 신경 쓰여 같이 있다고 하지 못했다. 네. 표절 맞다고 관한. 이걸 똑똑해서 중학교 때 썼다고 쳐. 문제는 논문 공부가 10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지. 판례나 학설 업데이트 하나 없이 이거 보고 붙인 이거를 제출한다고? 언제 삼으면 날 죽이고 싶을까? 김 교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지. 죽일 수는? 죽일 수는? 죽였다고 할 수는? 양 교수는 강주만의 자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모든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딸의 죄를 감싸기 위한 아버지의 연극이란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던 양태스. 제 딸을 보셨다고요? 아무 말 말아주세요. 이번 주 내로 자수할 거니까. 컴퓨터 잘하시나 봅니다. 네? 제 노트북 비밀번호를 어떻게 풀었을까? 요즘엔 그런 거 해주는 데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고? 우리 딸 망치지 않으려면 제발 병원 데리고 가. 우리 딸 덕복 입을 자격 없어. 정신과는 당신이나 가봐.
드디어 양 교수의 첫 번째 공판날. 존경하는 재판장님, 잘못된 사실의 인지로 피치 못했지만 해당 사실이 오류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피고인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이 증거인멸 노래 부르던 검사 측에 포렌식, 지문치치, 위치 추적, 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죠. 드디어 노트북을 제출하게 됩니다. 양 교수님 노트북 찾았음. 헐, 정말요? 증거로 제출함. 솔비는 자기의 죄를 덮어쓰려는 아빠의 계획을 눈치채게 되죠. 법정이라 전화 못 받아. 상담 잘 받아. 소라! 강솔! 증인 강주만 씨 나오셨나요? 네. 그날 네 노트북 강 교수님 책상 위에 갖다 놨다니까. 내 방에 갖다 놓은 노트북 강솔비 노트북 맞아? 난 네 거 맞다고 했고 너한테서 뺐다시피 했다고 했으니까. 강 교수님 증인석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찰 측 신문하세요. 그때 사건 발생 시각 증인의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빠는 일전에 진술을 번복하고 설탕 봉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탕 봉지의 주인이니까요.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 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양종훈 교수가 범인으로 의심받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죽이기라도 한 겁니까? 고인께 사죄드립니다. 거짓 자백을 하려던 순간 제가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아빠. 그만하세요. 양 교수 노트북 내가 훔쳤다고 생각한 거죠? 난 아빠가 훔친 걸로 알았는데 사건 현장의 설탕 봉지도 내가 지었다고 생각한 거고요. 자수도 나더러 하란 거였어. 그럴 게 아니라 자수. 안 돼요, 그건. 알리바이 번복도 나 때문에.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솔비. 네가 죽인 거니? 나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위증할 필요 없다고요. 양 교수에게 유리할 뻔했지만 아니,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요?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진 이상 이 증인 신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빙성을 상실한 강주만의 번복 증언으로 인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본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사직서 찢을 기운은 있으시죠? 내가 아닌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양 교수가 강주만의 거짓말을 눈치챈 결정적인 이유는 제 노트북이요. 애초에 비밀번호 설정 따위는 안 했거든요. 말했을 텐데 강단이를 내 앞에도 없는 지 5년이 다 돼가는데 내 아들 찾으려고. 지 아들 찾으려고 내 언니를 찾는단다. 내 쌍둥이 언니가 있었거든. 이 책 주인 5년 전 호련히 사라진 언니 강단의 손편지를 발견하게 된 소리. 같은 시각 생소한 번호로 온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된 양종훈. 양종훈 검사님 휴대폰인가요? 그 사람은 바로 강단입니다. 곧이어 이 사건에 얽히고 설켜있는 강소련이 에리카 신의 등장.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모든 사건의 전말. 로스쿨 7화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JTBC 명작 드라마 로스쿨 1화에서 6화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방영 당시 JTBC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였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 최상위권에 있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반전의 반전, 소름 돋는 복선들, 회를 거듭할수록 서서히 맞춰지는 퍼즐들로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지는 작품이에요. 바로가기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고요. 직접 가셔서 몰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